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하나로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줄었지만 고물가로 예식 비용이 오른 데다 여러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여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는 달라진 결혼식 문화와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3월 22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월곡로 상인내거리에서 월성내거리 방향 상인 고가차도 내리면서 정체 시작되고요. 칠곡 중앙대로 태정교에서 팔달교 방향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합니다.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방향은 소통 원활하고 안심로에는 사고 소식 있습니다. 각산내거리에서 송정삼거리 방향으로 각산내거리 진안 지점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이고요. 각산내거리 쪽 지나신다면 2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구암로 칠곡내거리에서 구암내거리 방향은 칠곡내거리 진안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많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4.1도, 습도는 6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KDB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대 양력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SPC 구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대구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었잖아요. 이 협약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요? 네, 대구시는 사업 과정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공항 사업의 대주단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조달을 통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협약에 체결한 공공기관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 참여자 선정,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SPC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겠는데요. 네, 대구시 입장에선 그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셈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협약식에서 신공항 사업에 참여해도 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대구시 조례도 마련해 법적 뒷받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앞으로 신공항 착공까지 남은 절차 어떻게 되나요? 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즉 SPC 출범이 오는 7월에서 8월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신공항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제 남은 건 민간 건설사와의 건설 투자자 업무 협약만이 남았다면서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는 3개월 정도인 만큼 6월쯤 건설 투자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7, 8월쯤에는 SPC가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 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수도권 등 격전지를 주로 찾으며 중도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선거 막판 공천 및 홀대 논란으로 분열 조짐을 보이는 TK를 찾은 건 결국 보수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행선지도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산 공설시장으로 이동해 조지현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특히 한 위원장이 이날 일정 가운데 대구 중구에서만 두 곳을 방문한 건 당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천한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이며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도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며 보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김기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경산 역시 조지현 후보의 상대인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 위원장의 대구와 경산 방문은 텃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시민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월 1회에서 한 2회 정도로 연중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정고령부에 이제 일요일 모여서 그 주변에 뭐 쓰레기라든가 줍기도 하고 또 스쿠버를 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의 쓰레기도 또 치워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인위적으로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들도 많이 있는 거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또 물도 또 더러워지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물이 결국은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좀 더 깨끗하게 뭐든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또 깨끗하게 사용해야만이 나머지 환경들이 또 같이 엮여 있으니까 좀 지구를 참 깨끗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또 내가 또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또 모두를 위해서 뭐든지 깨끗하고 아끼고 모두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풀어갈까요? MZ 티키타카 오늘은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뉴스 아니고 다른 데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자, 대구 청년센터 이정구 팀장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예비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공개에 나섭니다.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하나인데요. 체감이 큰 정책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먼저 이게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구 팀장님, 바로 다음 달 4월에 결혼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결혼 앞두고 있는 새신랑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좀 예식이 몰려가지고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네, 저도 제가 직접 결혼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실감을 했는데요. 네. 지난 4년간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루면서 네. 지금은 예식장을 잡으려면 최소 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1년이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미 결혼을 준비했던 커플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결혼을 계획했던 커플도 모두 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예식을 미루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추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말 예식장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대구 예식장 수 자체가 감소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 말에는 대구의 예식장 수가 44곳이었는데 지난해 말에 33곳까지 줄었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직격탄을 맞았고 또 결혼 인구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 폐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는 호텔 예식장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가격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가장 비싼 곳이 대관료만 600만 원 수준이었고 식대는 6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말 천차만별인 게 저렴한 곳은 대관료 없이 식대만 1인당 3만 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식장 잡는 데만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스드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결혼을 준비하려면 일단 뭐 스튜디오에서 웨딩 사진을 찍어야 되고 결혼식 당일에 입을 드레스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식 당일 메이크업도 받아야 해서 이거를 스드메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도 많이 오른 데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이렇게 결혼 준비도 양극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백 기자 얘기 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자 방금 이제 스드메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 스드메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는 결혼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스드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스드메가 결혼 시장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네. 쓰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먼저 예식장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스드메를 준비한 게 네. 기억이 나고 또 뭐 사람마다 어느 정도 좀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실제 결혼 당사자로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네, 결혼 반지라든지 양가 혼주분들 양복이나 뭐 한복이나 여러 가지 또 생각한다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통장이 되는 경우도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각종 명목으로 옵션이나 추가금까지 붙으면 결국에는 이제 결혼 시장에서 이렇게 비용이 오르는 것은 좀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스드메 때문에 결혼식 예산이 생각보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혼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뭐 스드메를 같이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이게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저렴한 좀 드레스를 입혀주는데 꼭 마지막에 뭐 신상 한번 입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금이죠. 네, 제 주변에도 정말 검소한 친구가 있는데 마지막에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업체 측에서 150만 원이 추가된다고 말을. 추가금이 150만 원이나 들어요? 네. 스튜디오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추가금이 너무 많습니다. 원본 파일을 받고 싶으면 뭐 20만 원 추가, 액자 크기에 따라서 또 돈이 더 들고 뭐 이런 식입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에도 특히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엄청난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뭐 계약금 100만 원을 이미 냈는데 날짜가 임박해서 취소를 하면 뭐 거기에 300~400만 원을 더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게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식장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지난해 예식장 한 곳당 평균 매출을 살펴봤더니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예식장 숫자는 줄어드는데 예식 비용이 급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좀 독과점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요 예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이 좀 아껴가지고 전세 자금에 보탠다던가 뭐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식 장소라던가 스드메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 SNS나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가. 네네. SNS 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SNS에 좀 자랑하는 문화. 네네. 네. 막 보여주기식 네네. 그렇게 뭐 자기를 스스로를 치장하고 과시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화랑 또 한 가지는 요즘에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네. 보면 이제 성공한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그런 화려한 삶만 비추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상대적 박탈감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을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 MZ 세대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연예인 누가 결혼했을 때 뭐 어느 브랜드 얼마짜리 드레스를 입었는지 사실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알 수 있잖아요. SN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스타에 올려진 사진 한 장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가 약간 계급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이 스드메를 어디서 했느냐, 어디 결혼식을 잡았느냐가 결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예비 부부 입장에서는 부의 척도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스드메 가격 공개한다는 기사에 이제 댓글을 좀 봤는데 MZ들이 너무 보여지는 데에 치중한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개인의 생각과 의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백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정부가 스드메 가격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 정책의 효과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정부의 웨딩 품목에 대한 이제 가격 표시제 도입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상품에 대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이 8%에 불과했고 정말 적네요. 네네. 그리고 소비자의 10명 중 4명이 스드메 업체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럼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화라락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커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웨딩 업계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표준화된 것 마냥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정부의 웨딩 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가 도입이 된다면 금액을 공시화시키고 그리고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금은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전화로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도 또 방문을 해야 가격 정보를 알려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저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소비자학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온라인상으로 가격을 전면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5개 외에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추가금을 포함한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추가금은 또 반드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게 되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가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는 사업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예식 장소가 좀 다양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공공시설이 전문적인 웨딩 시설을 한 곳에 갖춘 웨딩 업체보다는 좀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 차원에서. 네. 장소만 제공될 뿐이지 나머지 뭐 예식장을 꾸미거나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별로 이제 따로따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예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나만의 소중한 결혼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무리수를 두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불안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웨딩 업체랑 적극적인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웨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완전 파격적인 금액 할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조건들이 있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서비스가 생각합니다. 따라와야 된다. 네, 제가 대구시의 지원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2020년부터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예식장도 대구에 11곳을 운영하는데 되관료를 받아도 최대 10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게 의견 조율이 좀 어렵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 예비 부부 이렇게 합하면 총 6명의 이 의견이 맞아야 하는데 이 중 한 명이라도 뭐 시설이 좋고 하객도 오기 편한 예식장이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면 사실 작은 결혼식이나 공공 예식장에서의 결혼식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정부에서 뭐 국립미술관, 박물관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은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 시설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 이 팀장님 얘기처럼 예식장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객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해 주는 업체나 식을 진행해 주고 식장을 꾸며 주는 업체도 연계를 해 준다면 공공 예식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장소 제공을 하는 단순한 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좀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주기를 또 바라보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할 사람을 다 했다. 뭐 혼인 건수가 다시 줄어든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던데 결혼 비용 줄이고 돌봄 확대하는 정책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반전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결혼식 자체 비용이 부담돼서 요즘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결혼 자금 부담에는 이 집 마련의 부담이 가장 크고 또 신중하게 상대를 만나려고 하는 이 MZ만의 문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결혼 비용을 줄여주고 나아가서는 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때 돌봄 정책이 확대돼서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출산율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결국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건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나아지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혼수 비용에서부터 주거 문제까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정책들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Z 티키타카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대구 청년센터 이정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산악 위치 표지판과 구급함 점검에 나섰는데요. 배한 리포터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소방은 산행 중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등산로 주요 지점에 가벼운 부상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119 구급함과 산행 중 조난 방지를 위한 산악 위치 표시판을 운영 중인데요. 팔공산, 비슬산, 앞산 등 20개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앞산에서 등산객들을 만나 산악 위치 표시판과 구급함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네, 구급함도 있어요. 저 만수정 올라가다 중간쯤 다 넣어놓은 거 있어요. 자기 본인한테는 그래 물 이런 서티 기본이 다 잘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나와가 보고 필요한 거 해주고 그래요. 조금 하는 편이에요. 가볍게 하는 등산. 오늘은 여기 한 3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저희들은 상리동 가르뱅이로 있는데 거기 와룡산 자주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한번 갔는데 케이블카도 한번 탔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구급판 119 무슨 뭐 마에 뭐 이런 거는 와룡산에서도 본 것처럼 여기서도 본 것 같아요. 가벼운 산책 이런 정도니까 뭐 위험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가볍게 하는 등산 이런 쪽 그냥 뭐 잘 다녀왔어요. 한 30년 만에. 등산객들이 뭐 표지판이랑 구급함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네. 안전을 위해서는 평소에 좀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악 위치 표시판은 산의 정확한 지점을 나타내는 임시 번호판으로 번호판에는 119 표시와 지점 번호, 담당 소방서 구조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위급사항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서 이 위치 표시판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구급함에는 소화제, 두통약을 비롯해 구조용 호루라기, 스프레이 파스 등 총 14종류의 의약품이 들어있습니다. 점검을 진행하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사용 행위 좀 있네. 요 분은 사용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바꿨고 요 부족 분은 좀 취하해야 되겠네요. 예.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 소방이 탁성길입니다. 현장 점검은 1년에 2회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 실시하고 직접 구급함 있는 데까지 산행을 해서 위치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구급함 내에 소모품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총 14종이 들어있는데 부족분은 채워였고 그리고 사용 기간이 지난 거는 해소해서 다른 대체제로 바꾸고 합니다. 일단은 구급함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위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등산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제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산악사고는 3, 4월 달에 주로 많이 발생했다가 9월 달, 10월 달에 증가하는 추세고 매년 보면은 조난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실족 또는 추락, 탈수나 탈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예방수칙은 산행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코스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날의 일기를 좀 한번 신경 써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산행 전후 꼭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행은 항상 위험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몸이 힘들다 하면은 필요할 때 꼭 휴식을 취하시고 수분도 보충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안전한 산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산행 중에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주변에 산악 위치 표시판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SNS를 통한 내 위치 보내기, 구글 지도 등에서 위경도 좌표값 확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 소방안전본부 현장 대응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 소방안전본부 현장 대응과의 구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산악사고가 약 한 1,621건 정도 발생했고 이 중에서 1,398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봄철에 발생한 산악사고는 408건으로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등산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길 잃음, 조난사고와 발을 헛디디면서 발생하는 발목 골절 또는 염자로 인한 실족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에 119에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신고자 위치가 산일 경우 지형 특성상 통신기지국 설치 위치에 따라 신고자의 위치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신고자의 위치 설명만으로는 119 상황실 수보요원이 모든 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등산 중에 보이시는 위치 표지판 또는 구급함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실 경우 119 구조대원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에서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주말에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악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등산객 안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위치 표지판, 구급함 등의 안전시설물 점검과 소모품을 보충하는 등 산악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봄철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 시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시판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안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악사고 안전소식과 함께 3월 22일 아침의 광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